자, 일단 강력한 사건 전에 잔잔바리 사건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여자의 질투가 메인 주제 중에 아닌가 싶어요. 자, 일단 남자 중에 경수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자분 중에 영식이라고 있습니다. 이 두 남자가 2명 이상의 여자분들한테 호감을 받고 있고, 이 두 분을 좋아하는 여자분들 중에서 질투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조금 그나마 잔잔바리인 여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을 좋아하고 질투하는 사람은 정희라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너무 좋아. 내 남자친구도 아니고 내 거도 아니고 아직 커플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는 거 못 견디겠어. 너무 질투나, 화가 나, 막 눈물 나고 미치겠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감정이고, 그래서 사랑이 약간 정신병이라고 불리잖아요. 이해해요. 근데 제가 싫은 부분은 뭐냐면, 영식님은 정의의 질투를 며칠 전부터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나 불편하게. 아마 한 3일째쯤 되는 것 같은데 매일매일 영식님이 정숙님도 조금 알아가 보고 싶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숙하고 뭘 하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눈치를 주고 막 안 갔으면 좋겠다는 듯이 굴어요. 왜 듯이라 그러냐면, 제가 정희님이 무죄가 되려면, 만약에 그리고 저였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저기 영식님, 저는 영식님을 좋아하고 영식님이 다른 여자분들과 대화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못 참겠어요. 질투가 너무 나요. 저한테만 집중해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고 영식님이 그건 안 되겠다고 말하면 그냥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정의는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죄책감 들게 하고 사람 불편하게 만들어. 영식님도 그걸 처음에 조금 느낄 때는 일단 그냥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김칫국 마시는 거일 수도 있잖아. 갑자기 정희한테 가서 혹시 제가 정숙하고 같이 뭐 하는 게 질투나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정희가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너무 병신 같잖아. 완전 이불킥 창피한 역사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루는 좀 참아요. 근데 이틀째가 됐는데 영식님이 정숙님하고 같이 아침에 런닝도 하고, 런닝 끝나고 나서 이제 커피도 한잔 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둘 다 런닝을 하는 사람이야. 정희지는 안 해. 근데 이 둘이서 런닝을 하는 거를 되게 막 안 좋게 생각하고 막 질투하고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지어 거실에서 울었어요. 정희가 영식하고 정숙이 친하게 있는 걸 좀 보기 힘들다, 참기 힘들다 이러면서 거실에서, 공용 거실에서 울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 특 알죠? 공감해주기. 일단 누가 울면 왜 그래 왜 그래 하면서 등 쓰다듬어주고 토닥여주고, 얘가 안 창피할 수 있게, 그러니까 얘가 우는 걸 보여주고 싶은 상태인지 안 보여주고 싶은 상태인지 여자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우는 모습을 영식이 보고 영식이 좀 느끼는 게 있고, 얘가 사람들한테 지탄받길 원하는 것 같아? 그럼 여자들은 이걸 귀신같이 눈치를 딱 까고, 정의가 약간 이러고 있을 때 야, 운다. 정희 운다. 어떡해 울지마 정희야, 울지마. 이러면 이 얘기를 듣고 정희는 지금이야 정희야 대성통곡해 사인이 온 거예요. 그러면 막 대성통곡을 하면은 막 영식이는 뭐야 왜 이래 이러면 막 여자애들이 영식아 너 너무 진짜 심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러면서 정희야 괜찮아 도덕해주고 막 이러면 무슨 일인지도 몰라, 안 알려줘. 그러니까 정희 친구들이 영식이한테 와가지고 너가 이러이러해서 정희가 지금 우는 거다, 너 진짜 잘못된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친이들 같은 애들이, 뚱뚱한 애들이 막 너무 지나치게 마른 애 이렇게 2명이 와가지고 영식이 너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진짜 웬만하면 남의 일이니까 안 끼어들려고 그랬는데 진짜 이러고 정희한테 가서 괜찮아? 울지마. 정희는 그럼 그 사인 받고 막 더 울어. 막 진짜 눌려 못 참겠어. 이러면은 주변에서 이제 사람들이 영식이가 뭔가를 저질렀다, 이거는 임신을 시키고, 이 정도 수준으로 오열을 해버려. 근데 알고 봤더니 정희가 영식이한테 장갑을 선물로 줬는데 옥순이가 손이 시렵다고 하니까 영식이가 이격겨 하고 준 거야. 이게 다야. 근데 영식이만 개쓰레기가 돼요. 이 정희는 어떠냐면요, 자꾸 신경 쓰이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은근히 만들어요. 대놓고가 아니고 은근히. 그리고 공용 거실에서 울어버려? 영식이 눈치가 너무 보이잖아. 불러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혹시 다른 분들을 알아보는 게 좀 많이 불편하고 이러면 정희님의 마음이 어떤지 명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세요 라고 영식이 얘기를 해요. 한 2번 얘기해요. 정희는 뭐라 그러냐?
근데 여기 뭐 나는 솔로 뭐 다 알아보고 뭐 하는 뭐 그런 데니까 뭐 알아보면 뭐 어쩔 수 뭐 저도 뭐 다른 사람 알아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진짜 알량한 자존심 이 만한 이거 하나를 놓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까도 내가 까고 좋아하면 네가 좋아해. 여기서 정의가 좀 창피하지만 그래요. 전 영식님한테 호감이 있고 그래서 영식님이 아침마다 정숙님하고 같이 런닝 뛰고 와가지고 둘이 같이 트레이닝복 입고 커피 마시고 그거 막 싫어요. 질투나서 못 보겠어요. 그냥 나한테 집중해줘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 그러면 이건 데프콘 형님이 지적한 건데 이게 안 되겠으면 뭐라도 해야 되죠? 나가서 같이 뛰어야죠. 사기 땐가 아침마다 뛰는 분이 있었어. 여자분이 런닝을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 풀타임 코스도 뛰었던 분이고 막 이렇게 바디빌딩 대회도 한번 나갔나? 아무튼 막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여자분이었어. 남자분이 연하남이었는데 이분이 마음에 드니까 피곤해 뒤지겠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저도 런닝 좋아하는데요? 이러면서 같이 뛴 거야. 근데 알잖아, 뛰는 사람인지 안 뛰는 사람인지. 그래서 여자분이 얘 나 좋아하는구나 눈치채고 둘이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도 영식하고 정숙이 같이 뛰는 게 싫어? 지도 나가서 같이 뛰면 되잖아. 견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는 뛰기가 싫어. 그리고 말로도 저는 영식님이 좋으니까 영식님하고 같이 뭐 시간 보내고 싶어요. 말을 안 해. 뭐 나는 솔로니까 알아보시든가 나도 딴 남자 알아보시든가. 다음 날입니다. 영식하고 정숙 아침에 또 뛰었어요. 정의는 일어나자마자 풀 메이크업 조진 다음에 얘 메이크업 할 동안 정숙하고 영식은 이미 나가서 뛰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영식님 어디 있어요? 나가서 뛰던데? 정숙도 나갔어요? 예. 스트레스 받아. 하더니 에그 스크램블을 해요. 계란 후라이 해요. 영식하고 정숙이 다 뛰고 돌아왔어요. 영식 눈을 안 쳐다봐. 플레이팅 해놓고 이거 가져가세요. 예? 가져가세요. 예. 예. 잘 먹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여자랑 만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랑 만나시면 안 돼요. 연애만 하셔. 결혼하지 마세요. 그래놓고 이제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자기가 마치 바람 피고 온 남편 아침밥 차려주는 것 같은 기분이래. 약간 매네라녀 보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자기가 더 좋아하잖아. 행동하면 되잖아. 표현하면 되잖아. 안 해. 표현을 안 해서 이 남자가 나는 솔로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할 뿐이야. 질투해. 불편하게 해.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험담해. 내가 피해자라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제가 존나 코미디였던 게 뭐냐면 이 내로남불, 투사 이런 거 과학이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진짜 우리 모두 다 합니다. 근데 너무 대놓고 심한 걸 볼 때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내가 안 하는 잘못은 아니지만 쟨 좀 심하다. 약간 역한 마음도 들고 하잖아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문제죠. 경수하고 순자가 좀 잘 돼가고 있어요. 영숙이 중간에 들어오는 입장입니다. 경수가 마음에 든다고. 들어오는 과정도 좀 별로긴 한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순자하고 경수가 계속 둘이 붙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니까 영숙이 불편함을 표해요. 다른 여자들한테 가서. 그 여자들이 바로 옥순, 정숙, 영숙 이 세 명이에요. 그러니까 정숙이 뭐라 그러냐면 정의가 그래요. 미안합니다. 정숙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그건 반칙이지. 똑같이 기회가 있어야지. 그렇게 완전 독점해버리면 어떡해. 지나 잘하지. 지가 하는 짓이잖아요. 지가 영식이 독점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 정숙이랑 달리기 하고 오는 거 존나 눈치 주고 야지 주고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그래놓고 영숙이 같은 고민을 얘기하니까 순자 너무하다. 경수를 자기가 독점하면 어떡해. 나는 솔로니까 공평하게 기회가 있어야지. 자, 영숙은 또 그럼 어떤 내로남불이 있냐? 바로 어제 영숙은 경수를 순자와 얘기하고 있던 경수를 잠깐 얘기 좀 하자고 부른 다음에 잠깐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위에다가 잡아놓고 경수가 이제 그만 내려갈까요? 하는데 아니요 얘기 더해요. 아니요 얘기 더해요. 계속해서 붙잡아놔요. 순자랑 같이 있지 못하게. 그런 짓거리를 해놓고 다음날 불공평하다. 자꾸 둘이 붙어있고 순자가 안 놔준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이 내로남불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메인 메뉴죠. 옥순, 영숙, 정의. 저는 이들을 유비관우 장비에 좀 비유해보고 싶습니다. 옥순이 유비예요. 영숙이 관우예요. 자, 지금 영숙은 순자가 싫어. 정의는 정숙이 싫어. 옥순한테 뒷담화를 해요. 그러면 옥순은 정말 맞장구를 잘 쳐줍니다. 예를 들어서 영숙이 순자가 경수를 마크하고 있다. 내가 들어갈 틈이 없다.
그렇고, 너무 그렇더라고. 휴게소 수당이 각서집에 옆하다가, 그거 대학가 멋있다니까? 그거 진짜 반칙 아니야? 아니, 역수지한테도 기억 줘야지. 나 그거 반칙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진짜 그게 뭐야? 페어플레이 해야지. 정희는 정숙이 싫죠? 옥순이 또 얘기해 줍니다. 아침에 둘이서 달려가라고 하는데? 그니까. 아니, 둘이 같이 추리닝 입고 있는 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 열받지 않아? 나 같으면은 둘이 같이 막 추리닝 입고 있는 거 진짜 열받을 것 같은데? 진짜 어떻게 참어? 뭐 참고로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현재 이 31기인가요? 여기 옥순님은 현재 커뮤니티에서 별명이 옥팔개입니다. 그리고 오크. 아무튼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이 여자들이 모입니다. 옥순, 영숙, 정희가 모여. 이들은 이미 이전에 정숙 뒷담화 한 적이 있습니다. 순자 뒷담화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뒷담화로 뭉친 사람들이에요. 아침 대바람부터 모여가지고 순자가 듣고 있는데 순자가 저 방에서 자고 있어요. 문 하나 밖에서 요 세 명이서 앉아가지고 아니 근데 어제 경수님이 만약에 슈퍼데이트권 따면은 나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나랑 좀 대화해보고 싶다고 뒷담화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권행님이 저렇게 뒷담화하면 안 되지 다 들리는데? 송혜나님은 본인의 롤을 수행하십니다. 에이 저건 뒷담화 아니죠. 난 이해해. 저럴 수 있어. 심지어 문도 안 닫혀 있어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요. 저기 지금 저기서 자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안 깨? 그리고 여기 이거 도저히 말 안 하고 못 보겠다. 영숙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면서 뒷담화를 하고 있는데 영숙님이 이제 노 메이크업 상태거든요. 옛날에 개그맨 중에 김학래라고 있어요. 진짜 존나 닮았어요. 진짜 김학래 씨 따님이라고 해도 진짜 믿을 거예요. 진짜 똑같이 생겼습니다. 나는 나 모르겠어요. 내가 좀 뭐 이런 부분에서 나르기가 있든 뭐 내가 뭐 자기 객관화가 안 됐든 뭐 흑자 병신 새끼 미쳤든 뭐 모르겠어. 나는 솔직히 이 사람들이 어쨌든 나보다 어리잖아. 이 사람들 나보다 한 뭐 67살은 어리실 텐데 이분들 쌩얼 나랑 비슷해. 나 모르겠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밀리는지 모르겠어. 꾸몄을 때 예뻐요. 인정해.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 처음 와가지고 그 예쁜 카메라로 찍어줄 때 예쁘게 보입니다. 왜 풀메이크업 상태니까. 인생 최고 리즈 시절이니까 그때가. 근데 이 사람들 하루만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노 메이크업 상태? 나랑 뭔 차이가 있어 이 사람들이? 아무 차이가 없어요 진짜. 나도 만약에 미용실 가고 화장품 쳐바르고 메이크업하고 눈썹 다듬고 수염 밀고 나도 이 정도 돼 솔직히. 내가 더 글래머고. 군형이 없잖아. 있어 이 새끼가 존나 센 걸로. 맛 좀 볼래 이 새끼야? 아무튼 근데 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자기 외모 부심 부리는 게 나 너무 웃겨. 화장 없으면 진짜 그냥 흑자일스인데 바로 구멍이 한 개잖아. 잠깐 말 안 하면 돼. 야. 아무튼 여기서 들으라는 듯이 계속. 근데 이게 사실이긴 해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경수가 순자가 1순위입니다. 70% 정도 마음이 있어요. 근데 30은 영숙한테 있대. 그래서 1순위는 있는데 2순위 한번 알아보고 오겠대. 순자랑 계속 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슈퍼데이트권을 만약에 따게 된다면 영숙이랑 한번 하고 오겠다고 실제로 얘기했습니다. 이때 의외로 영자가 한 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편을 먹은 거야. 여기서 순자, 정숙, 영자 이렇게 편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원래 여자가 7명이었는데 한 분이 가정사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죽은 거 같잖아. 그 집에 돌아가신 겁니다. 차 타고 갔어요. 여기 영자가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그 소위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약간 양념미가 있었어요. 약간 저 사람 성깔 좀 있겠다. 앙칼지겠다. 좀 할퀴게 생겼다. 사귀다 보면 손톱 자국 좀 나겠다. 이런 느낌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의외로 착해. 와가지고 이 사람이야말로 바로 옆방에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손자한테 와서 옆방 소리 다 들리죠. 영숙님 1순위 또 바뀌었나봐. 일부러 저러는 것 같아. 왜 이러는지 아세요? 어제입니다. 바로 영숙이 광수하고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영숙 입장에서 광수는 남자로 안 느껴져요. 한 번 거절했어요. 근데 광수가 영숙한테 데이트 신청을 또 했어요. 풀타임 데이트를 한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영숙이 물어봐요. 근데 제가 저번에 거절을 좀 한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신청하신... 원래 저라면 포기를 하는데 이곳은 나는 솔로니까 한 번 정도는 더 이렇게 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한테 마음이 없으신 거 알고 있고 좀 영철님하고 이렇게 같이 계실 때 되게 좀 좋아 보이세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영철님하고 계실 때 영숙님이 되게 예쁘게 웃으세요. 라고 하니까 영숙이 갑자기 웁니다. 너 어떡해? 잠깐만. 얼마 안 되는데. 혹시 휴지 있어요? 거기 무릎 담요로. 그럼 저 잠깐만 숨을게요.
한참 울었습니다. 저 다 울었어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광수님이 약간 뿌듯했어요. 나 너무 나이스하게 나의 짝사랑을 끝냈다 같은 느낌.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은 나를 안 좋아하는 걸 안다. 인정. 그리고 당신은 영철과 더 잘 어울립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이 여자분이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거절해야만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슬퍼요. 이렇게 우는 것 같죠. 일본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플롯이죠. 근데 영숙이 갑자기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나 영철이랑 있을 때 행복했구나. 몰랐어요. 광수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준 거에 감동해서 운 게 아니고 미안해서 운 게 아니고요. 영철 나 좋아했구나. 그리고 영철이 나한테 잘해줬었구나. 그리고 영철이 잘해줄 때 나 기분 좋았었구나. 나 몰랐네. 알려주셔서 감사. 저 괜히 이 사람 소시오패스 같이 느끼는 게 아니에요.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전문가도 아니고. 근데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분이 집에 돌아가셨어. 광수님하고 영철님이 심지어 한 방이야. 한 방을 쓰고 있어. 광수님은 숙소에 돌아오자마자 울었습니다. 꽤 크게 우셨고, 이제 후련하게 이제 짝사랑 끝났다 이렇게 끝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분이 많이 안 좋으셨겠죠. 좀 예쁘게 끝내고 싶었는데 상대방은 나를 사람끼로 보지도 않는 수준인 거예요. 그때 마침 영철님도 데이트 끝나고 돌아오셔서 광수님이 이제 조금 다운돼 있어 보이니까 뭐 데이트 잘 갔다 왔어요? 이러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숙이 뚜벅뚜벅 걸어와서 얘기 좀 해요. 뭐예요? 나와요? 광수가 옆에 있는데, 광수가 운 건 못 봤다고 쳐도 방금 전에 나한테 거절당하고 나한테 이제 이별을 통보당한 광수가 여기 있는데 광수 눈앞에서 영철한테 뭐예요? 나와요? 얘기하러 가요? 데려가. 광수를 사람 새끼로 보지도 않아요 진짜. 그리고 난 영철한테 했던 것도 너무 기괴했는데 저 알아버렸어요. 뭘요? 저 광수님이 알려줘서 알았어요. 영철님이 나한테 엄청 잘해줬더만. 예? 영철님이 잘해줄 때 제가 엄청 행복해 보인대요. 나 이 사람한테는 좀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너무 들었어요. 일단 광수의 마음을 이렇게 무시하는 수준이 아니야. 그 진짜 보이지가 않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무시하면 저 사람 소시오패스 끼가 있다. 저 사람 좀 못됐다.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사람한테는 그냥 진짜 안 보이는 것 같아. 광수의 마음이. 그래서 무시하는 것조차 아닌 것 같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무시해. 영철한테 가서도 나 영철님한테 좀 호기심이 생겼어요. 대화해봐요가 아니에요. 너 나한테 잘해주고 있었구나. 네가 잘해줄 때 나 되게 행복해 보였대. 그걸 광수가 알려줬어. 자 이제 뭔가 해봐. 빨리 뭐 해봐. 자기가 하지도 않아. 나는 연진이랑은 다르게 느꼈어요. 연진이는 사페잖아. 다르게 느꼈어요. 만약에 연진이었으면 오히려 더 명확하게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숙은 상대가 얘기하게끔 이렇게 약간 해요. 난 이 사람하고 좀 친해지거나 하면 가스라이팅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상이지만. 그리고 영철은 정말 기특하게도 그걸 느꼈는지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뭐 우리 둘이 뭐 이렇게 갑자기 왜 이러지? 나는 못 믿겠는데 네 마음 못 믿겠는데 이러더니 빠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남자가 이제 호감 얘기하는 거 얘기할 때도 영숙님은 아닌 것 같다고 뺍니다. 이 사람 눈치가 빨라. 저번 화에서는 제가 영철님에 대한 비판도 좀 했잖아요. 근데 쉴드도 쳤죠. 이 사람이 서툰 부분은 아마 남초 사회에서 오랫동안 있어서 그런 것 같다. 남초 사회에서 형들 선배들하고 같이 지낼 때 나오는 말투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영숙에 대해서도 좀 눈치를 깐 거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초 사회에서는 약간 나르 소시오패스처럼 하면 그냥 개 병신됩니다 진짜. 물론 위계가 있는 곳이면 다르겠죠. 회사인데 과장님이 나르야, 난 대리야, 어떻게 못하죠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거 말고 뭐 조기축구 나갔는데, 오토바이 모임 나갔는데, 어디 뭐 한강 런닝 모임 나갔는데 뭐 나르 소시오패스 있어? 그냥 개병 취급당합니다 남초 사회에서는. 아마 영철님도 좀 싸하다 싶어서 발 뺀 것 같아요. 솔직히 편집을 해도 저 정도면 미방분이 얼마나 그랬을까. 저는 이 제작진분들이 영숙 거를 많이 쳐내면서 영숙의 안 좋은 나쁜 부분을 많이 편집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영숙은 좀 심하다라고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숙만 노 메이크업 얼굴 클로즈업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전설의 김학래 짤이 이제 지금 돌고 있는 건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자님도 순자한테 와서 노 메이크업에 자고 일어나서 부수수한 상태로 지금 저기 얘기하는 거 다 들리죠?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야. 순자하고 영자도 노 메이크업 상태인데 전부 풀로 잡습니다. 전신이 다 나오고 얼굴이 요만하게 나오게 잡아요. 근데 오직 영숙만 얼굴
클로즈업으로 생 노메이크업 얼굴을 화면에 꽉 차게 대빵만하게 나오게 잡습니다. 이거는 제작진이 저는 좀 의도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얼굴 보고 확신했습니다. 영숙보다 내가 더 예뻐. 난 만약에 쌩얼 대결하면 난 내가 이길 자신 있음. 난 지금도 쌩얼이니까. 로션도 안 발랐어. 머리도 안 감았어. 방금 노메이크업 봤는데 갭이 심해서 그렇지 나쁘지 않은데? 김학래 씨 사진 보고 오세요. 형은 튜닝도 없잖아. 그 얘기도 해야지. 뭐 들어간 거 같잖아. 전 내추럴입니다. 한 군데도 안 들어갔어요. 남성 호르몬 3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모 대결에서 오히려 약점이죠. 오히려 어드밴티지 준 거야. 영자님은 오셔가지고 나 저 옆방의 걸스 토크가 너무 무서워. 그리고 영자가 바보가 아니죠. 저 사람들은 분명히 저 셋이 몰려다니면서 지금은 순자 뒷얘기하고 있지만 내 뒷얘기도 하겠지? 뻔하지 않습니까? 뒷담 하는 사람들이 한 명 것만 합니까? 영자 괜찮은 사람이야. 영자님이 연애를 10년인가를 장기 연애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애지간하면 10년 장기 연애 한 사람은 그래도 뭐 어떻게 최악의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런 사람이면 10년 연애가 안 되긴 해요. 저 셋도 서로 신뢰하진 않지. 뭐 그건 솔직히 알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고. 영숙이 본격적인 행동을 시작합니다. 영숙이 정숙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나 어색해. 어떡해. 뭐가? 그냥 순자랑 좀 어색해. 아무래도 좀 경수님 겹치니까. 뭔지 알죠 이거? 편 만들기.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여초 사회의 정치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학자형 여자들은 저럴 때 아구창 안 돌리는 거야? 보니까 너무 대놓고 뒷담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희경 씨는 남자들이면 저기서 헛기침 하죠 이러면서 하면서 이제 나 여기 있다 뒷담화 그만해라 이렇게 알리는 용도인 거죠. 송혜나 씨는 여자들은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듣고 있어요 이러더라고. 이게 진짜 기가 센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불량연애 보셨죠? 불량연애에서 뒤에 합류한 그렇게 클럽에서 춤추는 분 있었잖아. 그 베이비한테 싸대기 맞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기 X나 세거든.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잖아. 자기 뒷담화 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었으면 그냥 나옵니다. 뒷담화 하는 대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던데. 들렸어요? 몰랐어. 에이, 들리는 거 알았으면서. 근데 괜찮아요. 제 얘기 하셔도 돼요. 이러고 가. 진짜 기센 애들은. 이게 진짜 기센 애들이야. 그리고 이제 얘한테는 이제 뒷담화를 잘 못하죠. 이런 거 한번 당하면. 그리고 남자는 어떠냐? 마침 제가 엊그제 군대 얘기할 때 나온 적 있잖아요. 내가 민관군 통합해서 훈련하는 거 을지훈련인가 뭔가 했을 때 경찰들이 군인들이 좀 싫은 거야. 좀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경찰이 조금 높은 아저씨가 짜증이 나가지고 아까 뭐 작전과장인가 뭔가 그 새끼 왜 이렇게 설쳐? 놈이 확 한 대 봐버릴까? 이러고 있었는데 작전과장이 똥 싸고 나와가지고 그걸 바로 들었어. 화장실에서. 나 여기 있다 이 씨발놈아. 진짜 정확하게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 전라도 사람이었거든. 전라도에서 깡패하다 군대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자들 같으면은 내가 화장실에서 똥 싸고 있는데 화장실 문 밖에서 남자들이 담배 피면서 내 욕을 해. 그 새끼 진짜 짜증나네 이러고 있어. 그럼 여자들이면은 못 들은 척 하면서 사실 다 듣고 있으면서 나가지 못하고 언제 나가 나갈 타이밍 못 잡겠어 이러고 있잖아. 남자들 중에서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용기 있는 사람들은 똥을 싸다가도 끊어요. 끊고 나와. 대충 끊고 나와서 나 여기 있다 이 씨발놈아. 뭐 죽인 다음에 죽여봐 이 새끼야. 남자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여자들의 정치력이 통하는 건 언제냐면 상대를 약하게 만들 때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이 3명이서 순자 뒷담화를 했잖아요. 들으라는 듯이 바로 옆방에서 문도 열려 있는데 만약에 3단계 수준으로 기가 센 사람이면 아까 그 일본 개보다 더 기센 사람이면 다 들려요. 제 얘기 하지 마세요. 하고 그냥 가버릴 거예요. 이러면 뒷담화 이제 덜해요. 근데 얘네들이 강해지는 때가 언제냐면 상대가 약해질 때예요. 근데 상대를 어떻게 약하게 만드냐면요. 분위기, 머릿수, 정치질 이게 다야. 여러분 남초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긴 합니다. 커뮤니티는 내가 모르겠고 저도 축구 농구 많이 하러 다녔고 자전거도 타러 다녔고 등산도 하러 다녔고 뭐 헬스도 오래 했고 뭐 크로스핏도 하러 다녔고 남자들끼리 모여있는 곳에 그래도 꽤 오래 있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남자인데 내가 저 새끼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이러면은 그냥 티를 냅니다. 대놓고 몸싸움을 하든 뭘 하든 싸우고 풀어. 뭐 물론 안 풀릴 수도 있죠. 영영 끝날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싸우고 풀릴 때가 많아요. 옆에서도 그만해 이 새끼야 그만하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돼.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3355 몰려다니면서 내가 싫어하는 애 한 명을 딱 타겟을 잡을 때 이것도 눈치 보면서 타겟 잡아. 영숙처럼 근데 좀 순자님 조금 아니다. 왜 좀 불편해?
아 진짜 너 내 마음 읽어?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 진짜 아무튼 뭐 고맙다. 좀 불편해. 맞지. 이때 여기가 하나 보태줘야 돼요. 자 스타트 끊었어. 근데 정확한 얘기는 안 해. 그럼 옆에 사람이 B가 이 얘기야? 하나 보태줘야 돼요. 그러면 또 옆에 있는 애가 근데 내가 봐도 순자가 너무 경수를 옆에 끼고 있더라. 아니 옆에 그냥 연행해놨던데? 사이에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맞지. 이거 좀 불공정한 거 아니야? 아니 나는 솔로인데 다들 이렇게 공평하게 싸워야지. 그니까 그래서 막 계속 불편해졌어. 그리고 이 얘기를 들리게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내 욕을 2인 이상이 하고 있으면 웬만하면 나대지를 못해요. 약해집니다. 쭈구리가 됩니다. 왜냐면 여자가 더 남자보다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남자도 물론 그렇습니다. 내 욕하고 있으면 당연히 기분 나쁘고 약해지죠. 근데 남자들은 또 거기서 어느 정도 선이 넘어가면 나보다 엄청 센 사람이고 육체적으로 엄청 센 사람 아니고 이러면 따지거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 네가 이랬잖아. 여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머릿수를 더 많이 차지한 새끼들이 승리자, 더 센 사람이야. 실제 전투력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이 당하는 사람은 그냥 쪼그리가 됩니다. 요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이제 태움 문화 같은 곳이잖아요. 물론 거긴 위계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젠지 세대가 되면서 태움 문화가 없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로 올라온 게 있는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번에 우리 병원 뭐 난리남 이러면서 올라온 건데 우리 병원에 태움으로 유명한 간호사가 한 명 있대. 그 간호사는 이 전 병원에서도 한 12태움 정도 하고 온 거야. 그냥 태움의 마술사야. 그냥 애만 오면은 뭐해? 뭐 지시하시 너는 어떻게 하나하나 얘기해줘야 아니? 나를 아주 그냥 수다쟁이로 만들려 그래. 주사! 네, 챙겨가겠습니다. 그럼 챙겨서 오지. 집에 가게? 참나. 이제 하면서 야지를 계속 준단 말이야. 주사 놓고 있는데 옆에서 막 현미경 보듯이 보고 이런 식으로 조져. 근데 이번에 엄청 어린 애가 이 간호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애가 있는데 보니까 허벅지 같은데 문신도 조금 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있는 거야. 여자인데 여기 대퇴골 따라가지고 무릎 같은데 오토바이 타다 넘어진 흔적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런 애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태움 언니가 얘는 좀 제대로 태워야겠다 하면서 완전 잡돌이를 한 거야. 초반부터. 근데 그날 퇴근하는데 퇴근할 때 이제 옷 갈아입잖아 간호사들. 퇴근하고 있는데 락커에서 락커 주먹으로 친 다음에 빡 소리 지른 다음에 밖에서 만났으면 반 찢어 죽여버리는 건데 진짜 술 한잔 하러 가야겠다 이래버린 거야 그 신입이. 그래서 이제 그 태움 간호사 귀에 그게 들어가고 이제 아가리를 닥치게 됐다는. 그리고 이제 그 태움 간호사가 한 번 더 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뭐 짧게 얘기하자면 맞짱 뜨죠. 솔직히 남초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뭐 아주 흔하진 않지만 종종 있죠. 저도 이제 인사과에서 사건 사고 전달을 하는 거가 이제 제 임무 중에 하나였잖아요. 사건 사고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병이 들어갔어. 2등병 때부터 계속 갈굼을 당한 거야. 맞선임한테. 그래서 2등병 한 3호봉 정도가 됐을 때 이제 밤에 자고 있는데 김일병님 일어나 보십시오. 김일병님 나 오늘 근무 없는데 잠깐 밖에 얘기 좀 하십시오. 밖에 담배 피는데 나가가지고 맞짱 한번 뜨죠. 근데 이제 그 일병도 밀리기가 싫은 거야. 맞짱을 떴고요. 2등병이 1병을 좀 너무 많이 때렸어. 한 전치 8주 막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갔어요. 그 사람 군대 감옥 갔습니다. 하극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남초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계급상 높은 사람이 선을 넘게 갈구면 이 사람이 참다 못해서 계급장 떼죠. 계급장 떼고 맞짱 뜨조가 남초 사회에서는 종종 있죠. 이거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전파했던 싫어합니다. 하극상을 하지 맙시다 이러면서. 그리고 둘 다 처벌이에요. 맞은 사람도 영창 15일 만창 갔을 겁니다. 때린 사람은 빵 갔고 때린 사람은 이제 하극상까지 더해졌고 8주면 마운트 잡고 파운딩인데 뭐 거의 그 정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뭐 배워온 사람이겠지. 근데 여초 사회는 그런 게 없어. 맞짱 까줘. 근데 그 간호사가 그렇게 해버린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순자가 맞짱 까줘 해버리면은 이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보통 그걸 못해요. 나는 솔로 TV 나오는데 맞짱 까줘를 어떻게 해요? 뭐 한 적 있죠? 맞짱 까줘라고 하진 않았지만 형 지금부터 말 조심해서 해. 다음에 나올 말 조심해서 얘기해. 나는 솔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남자들은 이게 되니까 다툼이 커지긴 해도 다툼이 빨리 끝나요. 근데 여자 쪽은 다툼이 안 큰 것 같은데 사실 작지 않고 다툼이 오래 갑니다. 아무튼 영숙은 편 만들기 하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정숙이 자기 혼자서 자기 스스로 만든 칼을 거꾸로 쥐고 찔러서 영식에게 상처를 받았죠. 영식도 답답하죠. 말을 하든가 좋아한다고 말하고 나한테 집중해달라고 하면은 고민을 해볼 거 아니에요. 나도 이분한테 올인을 할까? 딴 데 알아보지 말고 말을 안 해. 딴 데 알아보셔도 된대. 그래서 알겠다고 나왔어. 또 쳐울어요 정이가.
옥순하고 같이 나와서 또 쳐 울고 스트레스 받는다. 아, 막 미치겠다. 마음이 아프다. 옥수는 여초 사회에서 굉장히 잘 살아남을 것 같아요. 아까 영식 아침에 러닝하고 온 거 짱나지? 나는 에그 스크램블 만들고 있고 둘이 뛰고 오는 거 기다리고 있는데 바람난 남편한테 밥 차려주는 기분이었어. 그니까 둘이 같이 트레이닝복 입고 뛰고 들어보니까 진짜 킹받던데? 둘이 러닝복 같이 복장 같이 입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진짜 화나지 않아? 나 같았으면 진짜 짜증났을 듯. 둘이 런닝복 입고 뛰고 온 거 진짜 짜증나지 않아? 난 그게 더 열받아. 옥순 네가 뭔데 열이 받는 거야? 이 전편부터 이분 쎄하다 했었잖아요. 되게 마음이 약하고 다른 사람한테 많이 휘둘리는 사람들이 인생을 좀 살다 보면 나중에 깨닫는 게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자. 나는 나대로의 장점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되게 약한 사람들이 20대 한 후반 정도에는 이걸 장착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무례하고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이, 가끔도 아니죠 솔직히,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쩌라고, 사람은 안 변해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내가 이런 성격과 성향을 가진 걸 어떻게 라고 말을 하거든요. 옥순이가 그래요. 본인의 단점 같은 걸 막 얘기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싫으면 못 만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또 결혼을 잘해. 그러니까 이런데도 참아주는 사람하고 연애를 할 거고, 이런데도 결혼을 마음 먹는 남자랑 결혼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잘한다니까. 반대로 착해 빠져서 맞춰주고 계속 이렇게 막 잘하려고 노력하던 사람들이 연애 끝부분이 안 좋거나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좀 고생을 하거나 그런 일이 확률적으로 더 높은 것 같아요. 정의는 내가 지금 위로받고 싶은데 욕을 해주니까 내가 긁혔던 부분 정확하게 짚어줬어 하면서 둘이 편을 먹습니다. 정숙님도 런닝하고 오는 것까진 좋은데 그럼 씻고 와야 되는데 계속 그냥 런닝했던 그 옷차림으로 계속 공용거실에 앉아있잖아. 나는 그것도 그냥 둘이 같이 막 달리기 했던 그런 장면이 생각나가지고 난 그게 너무 싫어. 그러면 제가 좀 죄송한데 정희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어떤 망상을 할지까지 예상해서 피해줘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남자친구도 아니고 커플도 아니고 둘이 커플 확정 시그널도 없는, 그냥 네 혼자 짝사랑하는 것 같은 영식하고 달리기도 하면 안 되고, 달리기를 하고 왔으면 런닝복 차림으로 있으면 달리기 했던 게 당신의 뇌에서 상상이 자동으로 재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런닝할 때 입었던 옷 빨리 갈아입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기적인 걸 모르는 게 좀 싫어요. 저는 되게 예전부터 조용조용하고 마음이 약한데 나쁜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잖아요. 음흉한 사람이 훨씬 나쁜 사람이 많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사례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우니까. 이 주변에서 이 사람 편들어주는 사람도 이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왜? 우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상처받을 자격이 없는 부분에서 상처를 받고,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는 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데 그걸 자기가 참아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울고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을 위로해주는 끼리끼리가 와서 위로를 해주면서 자기들끼리 피해자 모임을 가져요. 가해자인데. 영식이 니랑 커플도 아니고, 정숙도 나는 솔로 나와서 사랑 찾으러 나왔는데 달리기 하는 게 취미인 두 사람이 아침에 달리기도 못하고 와? 달리기 하고 나서는 네가 트레이닝 복장 보기 싫으니까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야 돼? 얘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냥 100이면 100 똑같아요. 아니 갈아입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아니 그냥 내가 불편하다고. 그냥 불편한 생각 마음을 갖는 거는 그럴 수 있잖아. 그건 내 자유잖아. 아니 너네가 달리기 하고 온 게 자유인 것처럼 나도 그거 보기 싫고 불편한 것도 내 자유잖아. 뒷담화를 쳐하지를 말든가. 그냥 이런 애들은 100이면 100 똑같아. 그리고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 이득이 되는 걸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나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 막 이런 게 난 너무 싫어. 여러분 괜히 연극성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연극성 소시오패스가 뭐예요? 보통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약간 악독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연극성 소시오패스는 자기를 불쌍하게 만들어서 주도권을 잡습니다. 뭐 자해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니까 메네라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일본에. 그 사람들을 보면 연극성 소시오패스가 많거든요. 강해 보이는 사람만 소시오패스가 아니에요. 약해 보이는 소시오패스도 있거든요. 내가 지금 내 몸을 막 해칠 것처럼 하고 내가 막 울고 불쌍한 척하고 막 쓰러지고 막 약 먹고 죽는 신용하고 너 없으면 못 살겠다고 떼를 쓰고 막 이지랄을 떨면 상대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 주잖아요. 그게 연극성 소시오패스입니다. 어제도 뛰고 오늘도 뛰고 이틀째 뛰고 있잖아. 이틀째 뛰는 건 좋은 겁니다. 나는 이 정도 반응이 나오려면요. 영식이 나한테 나 1순위라고 했어. 영식이 나한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정인님한테 집중할게요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그 상황에서 아침 대바람부터 영식이랑 정숙이 어디 건물 뒤 사이드 코너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다 쳐 걸린 거야. 둘이 뭐 했어? 이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를 2번을 걸린 거야? 그럼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영식은 정희에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서로 그 어떤 약속이나 그 어떤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도 안 했어. 근데 아침에 달리기 이틀 연속으로 하고 온 게 뭐 어쩌라고. 내가 그 사람한테 그냥 안 하면 안 돼요? 말하기도 싫고 그냥 나도 오늘 하루는 최대한 참고 그럴 거야. 보이시죠? 그냥 멘트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 다 나와요. 자기가 모를 뿐이고 이걸 지적해주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니까 자기가 자각을 하지 못할 뿐이지 이런 사람 보면은 눈치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나도 오늘 하루는 최대한 참고 그럴 거야. 그 기준이 뭐죠? 자기가 기분 상하는 거. 이 사람의 기준은 상대가 나한테 나쁜 짓을 했다, 못된 짓을 했다, 뭐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법을 어겼다, 못된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 내 뜻대로 해주지 않는 거, 내 기분 상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기분이 상했는데 풀어주러 오지 않은 거, 내가 먼저 하진 않았지만 네가 나한테 확신을 주지 않은 거,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오늘은 참으려고. 그러면 끼리끼리인 옆에 있는 수진이 같은 애가 너 진짜 너 착해 빠져가지고 맨날 그렇게 참고 살아. 이러면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참아주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자인데 착해 빠져서 제대로 항의도 못하고 참아주는 사람인 걸로 아는 거예요. 난 이런 게 싫어. 난 이런 사람 보면 얘기를 해줘야 직성이 풀려요. 네가 뭘 참아주는 건데? 꼬치꼬치 캐 물어야 직성이 풀려요. 그게 왜 참아주는 거야? 영식 네 남자친구 아니잖아. 너 영식한테 네가 좋아한다고 말은 했어? 안 했잖아. 영식도 네한테 안 했잖아. 그 영식이랑 정숙이랑 둘이 그냥 달리기만 하고 온 거 아니야? 그 뭐가 문제인 거야? 몸을 합체한 채로 달린 거야? 아니잖아. 잡히면 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그런 달리기 한 거야? 아니잖아. 근데 왜 네가 뭘 참아주는 거야? 꼬치꼬치 캐 물어야 직성이 풀리겠어 나는. 그래서 누군가가 특히 여자가 저는 나쁜 남자만 만났어요. 저거는 뭐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냥 다 참고 그냥 그래요. 제가 좀 그렇게 연애한 스타일이에요. 이 사람들 조심하세요. 진짜로 참고 다 인내하고 나쁜 남자만 만난 불운한 사람이 있긴 있겠지. 뭐 전혀 없진 않겠지.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울어요. 그 둘이 데이트할 거 생각하면은 막 마음이 너무 아프다면서 또 울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데에서도 사실 인성이 좀 보이거든요. 지금 둘이 밖에서 산책 걷다가 이제 숙소로 들어왔어요. 현관에 신발이 되게 많아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신발이 어질러져 있으면은 완벽하진 않더라도 약간 적당히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하면 틈이 생기고 그곳에다가 신발을 벗고 들어옵니다. 옥수는 현관이 어질러져 있고 신발이 되게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잘 없어요.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을 곳을 이렇게 디뎌서 체킹을 해보다가 없으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신발을 벗어서 현관에다가 발로 던집니다. 뭐 제가 이 한 장면 가지고 좀 오바해서 과장해서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 아내를 지금 11년째 보고 있는데 단 한 번도 이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사귀었던, 썸 탔던, 데이트를 해봤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남자들 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 본 적 많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니까 이게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런 사인을 보여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 사실. 놀라운 거, 정희는 우느라 밖에서 신은 신발을 심지어 실내 쪽에 벗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옥수는 실내에 한 발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현관 쪽으로 신발을 똥갔고요. 정희는 자기가 너무 지금 비련의 주인공이라 현재 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실내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실내에 그대로 신발을 두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엊그제 그런 얘기 했죠. 눈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이기적인 줄 모른다.
눈물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 진짜로 마음이 여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꾹 참았다가 혼자 있을 때 울더라고요. 아니면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말 친한 사람이 있을 때만 울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여린데 너무 힘든데 남한테 눈물을 보여주는 게 싫어서 너무 숨기다가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여린 사람들이죠. 눈물이 벼슬인 사람들 말고. 정의는 눈물로 상황을 해결해 본 적이 많은 사람 같다. 그런 사람 사실 좀 많죠. 자, 이제 현관에 이제 대부분의 인원이 모여서 앉아 있습니다. 아침입니다. 옥순이 이제 뭐 정의를 위로해 주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선을 시게 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들리는 데서 뒷담화를 하긴 했지만 안 들릴 줄 알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있긴 하죠. 자고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사람이 많은 공용 거실에서도 그냥 대놓고 지금 앞에 있는데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순자님 아직 없는 상태긴 한데, 그리고 정숙님은 있잖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도 정희님한테 텐션 올려, 화이팅, 힘내, 왜 안 와 영식님, 뭔지 알죠? 이것도 여자들이 좀 많이 쓰는 스타일이죠. 저 중학교 때 일인데 제 친구 중에 그 잘생긴 애가 한 명 있었어요. 정현이라고. 이름도 잘생겼네. 그 친구가 상당히 괜찮게 생겼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 좀 그렇지 못한 외모를 가진 여자애가 한 명 있었는데 걔가 그 약간 여장부 스타일이었어. 공부도 잘했습니다. 걔 주변에 수진이들이 많았는데 수진이 한 서너 명 정도가 싸돌아다니면서 정현이는 누구 거, 정현이 옥순 거. 옥순이가 뭐 이번에 뭐 발렌타인 때 뭐 초콜릿을 준비하고 이러면은 옥순이가 정현이한테 뭐 발렌타인 뭐 선물 준비하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그 말은 뭐냐? 딴 놈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생들이나 처할 짓을 지금 나이 30 몇 살 처먹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현이 진짜 짜증났겠네. 정현이는 여혐해도 봐주자 우리가. 근데 여중딩 때는 솔직히 할 수 있지 그런 일. 중딩 때는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30 몇 살 처먹었잖아. TV 촬영하는 나는 솔로 프로그램 나왔잖아. 여기에서 영식이는 우리 정희 거야. 옥순이가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내가 영식이면, 물론 여기 영식이 자리에 없긴 해요. 제가 만약 영식이면은 옥순한테 한마디 할 것 같아요. 하지 마시라고. 몰아가지 마시라고. 저는 이런 여자들의 정치질을 볼 때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네들은 뭐가 자기한테 가장 상처가 되는지를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상대한테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게 안 먹힐 때 굉장히 크게 당황하죠. 나는 솔로에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운 경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딴 좋아. 이게 1번입니다. 이걸로 우는 여자들 많았었죠. 돌싱 특집에 나이 40 몇 살 먹고도 그걸로 막 울고 그랬었죠. 2등이 뭐였죠? 내가 싫어하는 남자가 나한테 자꾸 대쉬할 때. 예전에 모쏠 특집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막 그분 이름 뭐였지? 아무튼 까먹었는데 남자분이 대쉬를 하셨어. 조금 약하게 거절했어. 또 대쉬를 하셨어. 조금 중짜로 거절하셨어. 또 데이트한 또 와. 내 이 사람이랑 1대1 하고 싶은데 또 와. 또 2대1 해야 돼. 그래서 이 남자가 또 자기가 막 마음을 막 전하길래 막 울어 갑자기. 여자가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당황하니까 내가 싫다고 했는데 내가 싫다고 2번 말했는데. 여자 특 존나 무한하지. 여자는 자기보다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남자한테 정말 잔인합니다. 이번 회차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숙이가 광수가 그렇게 예쁘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광수씨 고마워요, 미안해요. 솔직히 100명 중에 90명이 그 감정을 느낄 것 같은데 갑자기 운 다음에 영철이 딴 남자 얘기를 쳐해버리죠. 왜? 광수를 사람 새끼로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들이 이걸 이용하기도 하고 이걸 당하면 매우 데미지가 커요. 내가 안 좋아하는 남자인데 나한테 계속 대시를 해? 불편하다고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지금 아직 뭐 이틀 차밖에 안 됐는데 너무 커플처럼 되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어떤 남자가 둘이 뭐 데이트하러 가? 이러면 저기요 막 그렇게 좀 안 몰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확정적인 걸로 안 몰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본인들은 영식이 왜 안 오나 정희가 기다리는데. 정희야 오늘 화이팅. 오늘 진짜 차지하는 거야. 정희 화이팅. 본인들이 당하기 싫은 걸 항상 이용해서 공격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내로남불 그 자체예요. 옥순이 얘기합니다. 빨리 정희 네 옆에 영식 앉아있는 거 보고 싶어. 앉히고 싶어. 지가 뭔데? 제 생각에 아마 이분은 여초 사회에서 엄청 나대셨을 것 같아요. 엄청 막 싸돌아다니고 나대고 막 목소리 크고 하고 싶은 말 막 다 하고, 그러면 그런 말을 하고 싶지만 참았던 여자들이 진짜 너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뭔지 알죠?
그러니까 이분 얘기는 아니긴 한데 빼미 대장들 뭔지 알죠? 빼미 대장들 그 인터넷 보면은 막 이렇게 얘기해 뭐 하노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아 진짜 머리 잘라버릴까? 아 진짜 나도 자르고 싶긴 한데 막 회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아 그딴 건 난 모르겠고 10분 뒤 나 그냥 혼자 해버렸다. 겨드랑이 밀개로 그냥 해버렸어. 하면서 빡빡이 머리 보여줘. 이러면 미쳤다 미쳤노 나 진짜 미쳤다. 아 언니 진짜 짱이다 개멋져 막 이런 거 있잖아. 뭔지 알지? 그냥 남들이 안 하는 거 하고 무례한 거 하고 이상한 거 하면 걸크러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진짜 걸크러쉬는 뭡니까? 건설회사 사장 되기, 공대 수석 졸업 뭐 이런 거 이게 걸크러쉬죠. 여잔데 레이싱 1등 하기 이런 게 걸크러쉬죠. 그냥 대가리 빡빡 밀고 무례한 얘기하고 갑자기 큰 소리 지르고 남자한테 대가리 들이밀면서 쳐봐 하는 게 걸크러쉬가 아니고. 자, 여자가 자기 레이더에 없는 남자한테 얼마나 가혹한지 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정희. 자기가 좋아하는 영식이 정숙하고 아침에 런닝 뛰고 왔다고 오열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분하고 화를 냈어요. 영식한테도 히스테리를 이틀 연속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정희가 나 오늘은 상철님하고 얘기 많이 해보고 싶어. 하더니 일어나서 상철님한테 가서 어깨를 톡톡 치더니 잠깐 얘기 좀 해요. 가서 저 오늘은 상철님하고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여자랑 얘기하는 것도 싫고 데이트하는 상상만 해도 우라가 치민다고 눈물을 흘리고 아침에 달리기 하고 왔다고 잡들이를 하더니 그렇다고 자기가 매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자기가 을의 입장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자 나 오늘 상철 알아볼래 상철하고 대화를 하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식하고 기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정희라는 사람은 과연 그럼 상철을 사람으로 볼까? 저는 도구로 보는 느낌이 듭니다. 영숙이 광수가 마치 퀘스트 미션 주는 NPC처럼 보면서 영철이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NPC처럼 본 것처럼 사람으로 안 본 것처럼 정희 역시 영식의 질투심 유발 작전에 쓸 도구로 상처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온 여자분들 중에 소시오패스 끼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소패들은 사람을 도구로 쓰죠. 순자님은 바닷가에 혼자 쭈그려 앉아서 뭐 약간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좀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혼자 쭈그려 앉아서 그냥 얼굴을 파묻고 있어요. 좀 운 것 같아요. 가짜로 여린 사람 혹은 자기 눈물을 무기로 쓰는 사람 있을 때 자기가 메시지를 주고 싶을 때 근데 진짜 마음이 여린 사람 이렇게 혼자 숨어서 다른 사람 안 볼 때 이 모습을 봐야 할 사람 앞에서 더 못 울고 그 사람 피해서 그 사람 없을 때 순자가 그래서 늦게 공용 거실에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순자님 없어서 아침밥 안 먹었어요. 순자가 매일 아침밥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진짜 욕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초 사회에서 이 정의 같은 사람이 왜 먹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정의는 사람들 앞에서 쳐 우니까 사람들이 와서 달래주고 무슨 일이야 얘가 울게 만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몰아가고 정치질하고 누구나 다 정의를 피해자라고 생각하죠. 순자는 조용한 데 가서 혼자 울고 오니까 순자 도착하자마자 아 순자님 없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아 제가 해드릴게요 하고 지금 밥하고 있어요. 밥순이에요. 알아서 좀 헤쳐 먹으라고. 떡 만둣국 끓여서 줍니다. 기괴한 거 알려드릴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쉼없이 순자님 뒷담화를 하던 옥순, 영숙, 정희도 떡 만둣국을 처먹고 있습니다. 뭐 하는 사람들일까? 나 이 사람들의 직장 생활 이런 거 되게 궁금해.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할지. 오는 것 자체를 한심한 거라는 인식이 좀 퍼졌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모든 눈물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성인이 떼쓰는 눈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이 바뀌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 미국 성님들 같은 경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명한 거 하나 있죠. 헤어졌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이럴 거면 헤어져. 헤어지든가. 입버릇처럼 한 거야. 남자가 몇 번 하니까 너 이제 그거 하지 마. 헤어져 하지 마. 또 했어. 그래서 오케이 하고 길바닥에다 내려놓고 집에 와버린 거야. 한 2, 3일 있다가 전화가 왔어. 걔라서 안 받았어? 그 자동응답기 뭐 이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자동응답기 삐 하면서 하는데 제발 내가 헤어지자고 하겠는데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그 아저씨 그거 녹음 따가지고 리믹싱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버렸습니다. I have a girlfriend.
네가 울면 I have a girlfriend 내가 했는데 리믹싱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버리더라고. 개씹상남자. 모든 눈물이 잘못됐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성인이 뗐을 때 내는 눈물은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자, 순자가 떡만둣국을 끓여서 다른 사람들이 다 먹을까봐 좀 조마조마해요. 눈에 보여. 안 되는데. 떡만둣국을 양껏 하나를 풉니다. 위에 뿌릴 김도 미리 뿌리지 않고 옆에다가 따로 딱 놓습니다. 눅눅해질까봐. 경수가 좀 늦게 일어나서 이제 씻고 내려오느라 떡만둣국을 못 먹었어요. 순자는 경수 걸 챙겨줍니다. 순자가 옆에 앉아있고 경수가 옆에서 먹으면서 둘이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요. 이 둘이 대화는 어쨌든 되게 잘 통합니다. 서로 이게 티키타카가 잘 맞아요. 근데 나는 이 장면도 존나 기괴했는데 옥순하고 영호 커플, 그러니까 사실상 커플이에요. 이 둘은 서로 계속 서로만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이 90도 각도에 있는 위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이 둘이 밥 먹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코멘트를 합니다. 뭐야, 커플이야, 커플. 막 다리 떨면서 옥순이 이걸 코멘트를 하고 있어요. 둘이 편해 보여. 뭐 우리도 편해. 미안합니다. 우리도 편해. 막 다리 떨면서 이 둘이 밥 먹고 대화하고 있는 걸 보고 있어. 이거 맞냐, 얘들아? 나만 이거 존나 이상해? 왜냐면 당사자들이 별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면서 존나 기괴했어요. 내가 만약에 누구랑 썸을 타고 있어. 약간 밥 먹으면서 대화를 재밌게 나누고 있는데 이 90도 옆에서 벽에 등 기대고 다리 떨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중계를 하고 있어. 그리고 여자분이 이제 남자분한테 좀 애교를 떨고 이러니까 귀여워. 얘가 2살인가 3살 어려요. 이게 진짜 나는 존나 기괴해. 지금 남자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나라고 생각해볼게. 내가 썸녀랑 데이트하고 있어. 막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내가 이 썸녀한테 잘 보이려고 막 귀척을 좀 했어. 했어. 근데 나보다 2-3살 어린 남자애가 벽에 등 기대고 다리 떨면서 나를 보면서 흑자 귀여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남자였으면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니, 뭐 귀엽다고는 반말이고 이려나 바로 나오겠죠. 이런 사람이 나는 솔로 그 신청서에다가 할 말 다 하는 뭐 그런 뭐 출연자 원하시면 뭐 저를 뽑아주시오 뭐 이런 걸 쓴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나보다 위력이 있는 사람한테도 고지고대로 얘기할 수 있음.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부당한 일을 지시해도 그건 못하겠습니다. 모두가 아니오라고 할 때 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예의가 없고 솔직히 싸가지가 없고 자기보다 언니한테 귀여워하고 남 데이트하는 거 뻔히 쳐다보면서 중계하고 있고 뒷담화하고 이거는 할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못할 말을 하는 사람인 거죠. 할 말은 꼭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 안 될 말을 하는 사람인 거지. 그리고 확실히 이 남녀가 좀 다른 게 뭐냐면 이 순자님은 이 귀여워를 계속 듣고 있어.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언니인데 순자 귀여워. 왜 이런다고 생각하세요? 먹은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한 5명 먹었어요, 선임. 솔직히 말씀드릴게. 거의 다 먹었어. 병장 빼고 다 먹었는데 나도 지금 먹힌 거예요, 지금. 자기 밑으로 보는 거야. 여자들 입장에서 귀엽다는 약간 다르지 않나. 여자들끼리는 해도 되는 거고. 근데 이상하다. 어쨌든 순자님은 이 현장에서는 좀 참으셨고 나중에 인터뷰 때 내가 분명히 언니인데 옥순님하고 영숙님하고 정희님이 자꾸 나한테 귀엽다고 하는 게 좀 그랬다. 특히 3분 중에 2분은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자꾸 귀엽다 하니까 좀 기분이 나빴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말씀하시는구나. 순자님이 옥순을 보고 얘기합니다. 내가 더 언니인데 내가 만 34살에 귀여움 받고 있구나. 이 얘기를 듣고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옥순이 얘기합니다. 귀여워. 기싸움 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얘는 여기서 좀 어떤 육체적인 어떤 관계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생각해서 뻘컵해서 나온 것 같아. 옥순 너드남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만만한 사람한테만 저러는 듯 기세 보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나오자마자 바로 그냥 갖다 박았습니다. 머리 좋은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이래저래 돌려서 얘기하지만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전문직 남성을 선호합니다겠죠. 그리고 곧장 의사와 변호사 2명이 호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아저씨는 약간 기가 좀 있어 보이죠. 기가 좀 세 보이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있죠. 이 변호사 아저씨는 덩치도 크고. 그리고 영호 씨는 장기자랑에서 색소폰으로 에반게리온 OST를 분 사람입니다. 그걸 듣자마자 이 사람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잘 버는
이 사람이다 싶어서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직업 공개 전부터 그들 픽하긴 함. 뭐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 보고 제일 처음에 남자분들 모이는 곳으로 올라올 때 영호, 의사, 상철 전문직 전 그 바로 맞췄습니다. 얼굴에 써 있어요, 그냥. 영호는 그냥 얼굴에 의사라고 써 있고요. 상철은 뭐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문직. 문과 전문직. 그리고 이걸 뭐 나만 맞췄다. 내가 맞췄어. 아니야. 우리 와이프도 바로 나랑 똑같이 생각했고요. 맞춘 사람 많아요. 만약에 공무원이라면 좀 직급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근데 저런 여출들의 만행을 남출들도 다 듣잖아. 애둘러서 그만하시라고 좋게라도 얘기하는 남출은 아예 없나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소신 발언해도 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매겐 시대가 됐어요. 90년대까지는 투머치 테토였습니다. 사물에 한 번씩 마누라도 좀 패고 길에서 담배 피는 여자 있으면 뺨때기도 좀 때리고 담배 뺏고 1년이 어디서 담배를 피고 있어.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흑자일스 같은 새끼가 지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1990년대까지는 길에서 담배 피고 있는 여자가 있으면 어떤 아저씨가 갑자기 와서 담배 뺏고 뺨 때리고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아주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되게 드문 일도 아니었습니다. 80년대는 더 했겠죠. 이때는 투머치 테토야. 근데 지금은 완전 애겐 시대가 돼서 여자가 아무리 무례하게 해도 참고 견디고 넘어가고 이게 좋은 남자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옥순이 일진짓 가만히 듣고 있는 남자들도 진짜 별로임. 나는 영호님도 조금 신기하긴 해요. 뭐 저랑 가치관이랑 이런 게 많이 다르겠죠? 애니 취향은 같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남자고 나랑 썸을 타고 있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여자가 자기보다 2-3살 언니한테 귀여워 하면서 그 언니가 하고 있는 걸 관찰하고 막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냥 바로 정 X나 떨어질 것 같고 절대 사귈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랑. 저는 죽어도 사귈 수 없어요. 그 사람이랑. 이 세상에 그 여자 하나 남아도 사귈 수 없어요. 이게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자분이에요. 남자분하고 소개팅을 해요. 한 2번째, 3번째쯤 만나는 날이에요. 이게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가 여기 아르바이트생한테 무례하게 하는 걸 봤어요. 아이씨, 쏟았잖아, 이씨. 뭘 어떡해요. 새로 갖고 오셔야지. 아이씨. 죄송합니다. 이거 아끼는 옷인데. 이런 걸 봤다고 쳐볼게요. 이 새끼를 사겨요? 이거 누가 사겨요, 이 새끼를? 저는 그거 보는 거랑 똑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때 지나가는 영숙. 자, 영숙은 여기 경수를 좋아하는 순자의 경쟁자죠. 옥순이 순자와 경수가 밥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입중계하고 있었죠. 건방 떨면서. 영숙이 지나가자 왔다 경쟁자 등장. 나는 이 사람의 인생이 좀 그려져요. 왜냐하면 제 인생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랬어요. 어릴 때이긴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주변 친구들을 많이 웃겨줬습니다. 제가 친구들을 모아놓고 무례한 얘기, 선 넘는 개그, 야한 얘기, 욕 이런 거 하면 옆에 애들이 막 좋아해. 뭔지 알지?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아. 그리고 운이 좋아서 아직 안 두드려 맞으신 것 같아. 옥순이 영숙 정의를 모읍니다. 각자 나한테 원하는 걸 말해봐. 원하는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 그러니까 그 약간 점쟁이 컨셉을 잡고 자기한테 고민 상담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여자들 사이에서 여초 사회에서 그냥 대장질하면서 사신 분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영숙님이 나이도 최상이야. 그러니까 순자가 아주 그 경수를 묶어놨어. 풀어주질 않아. 맞아 묶어놨어. 마음만 먹으면 갈 수는 있지만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못 가겠어. 이게 존나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슬금슬금 보이는 건데 영숙은 자기가 가면 무언가 일어날 거라고 되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좀 웃깁니다. 물론 자신감 있는 건 되게 좋은데 이 사람은 정말 반복적으로 내가 기회만 있으면 경수랑 얼레리꼴레리를 할 수 있는데 순자가 자꾸 막고 있다는 듯이 얘기해요. 옥순도 거기에 바람을 넣어주다 못해 맞장구 쳐주다 못해 홈런을 계속 쳐주고 있고요. 정희도 옆에서 맞지 하고 있고요. 근데 스포를 잠깐 드리자면 나중에 영숙님은 경수와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1대1은 아니긴 하지만. 그리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감나빛 같은 거죠. 그리고 옥순이 정말 선을 크게 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진짜 경수가 순자를 좋아할까?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둘이 안 어울려. 순자는 경수 스타일 아닐 것 같아. 이거 진짜 너무 심하지 않냐? 이게 사람인가 진짜? 진짜 애지간했으면은 MC 3분 다 옥수님 이거 방송 보시면은 순자한테 사과하세요라고 합니다.
뭐 우리도 의견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영호가 이제 치과 의사인데 걔도 옥순이랑 결혼은 안 하겠지? 그냥 연애만 하겠지? 에이 설마 결혼은 안 하겠지. 커플은 될 것 같아. 둘이 계속 서로 픽하니까. 근데 결혼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좀 진중하게 하지 않을까? 치과 의사인데 굳이. 그러니까 9월 결혼설 떴어요. 아직 좀 남았네. 자, 그리고 이 세 명이 또 순자 뒷담화하고 있는 걸 순자가 또 듣습니다. 왜냐면 순자는 자기 방에서 화장하고 있고 이 세 명은 그 방이 있는 바깥쪽 거실에서 순자 뒷담화를 하고 있으니까. 옥순이 이렇게 거짓 날조로 선동을 하면 영숙이 답합니다. 아, 순자 진짜 잘한다, 잘해. 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언니인데 순자가 이미 먹었어, 얘는. 그리고 영숙도 자기보다 언니인 순자한테 아, 순자 잘하네, 잘한다, 잘해. 근데 난솔로에서 이 정도는 진짜 단 한 번도 안 났던 것 같아요. 이 비슷한 것도 나온 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5기수쯤 전에 어디 강원도의 한의사인 사람이 나는 솔로에 나온 남자 최초로 뒷담화를 한 적이 있긴 해요. 제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저번에 한번 남자는 뒷담화 안 하지 않아 했었는데 그 사람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계속해서 커플 매칭이 되자 다른 남자한테 가서 아 근데 누구님이 누구 좋아하는 거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 진짜 왜 좋아하지?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닌데 뭔가 작전인가? 아 그분 뭐 무슨 매력이 있지? 나 진짜 전혀 못 느끼겠는데? 이제 이 짓을 계속해가지고 개집 비호감이 된 적이 있죠. 이거는 이제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이제 거의 다 열등감이긴 한데 뭐 의사 변호사 중에도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못 말려. 이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자들은 이분 제외하고는 뒷담화를 좀 높게 하는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앞에서 하는 경우는 많았죠. 누구님 뭐 끝까지 갈 겁니다. 아 제가 더 좋아할걸요? 하면서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이런 경우는 많았지만 뒤에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뒷담화를 진짜 많이 해요. 그래서 남이 자기 뒷담화하는 걸 존나 싫어해. 이 빼미 사이트 같은 데 가면은 일베에서 했던 거 미러링 한다면서 똑같이 따라 쓰잖아. 노체도 따라 쓰잖아요. 일베에서 그 전 대통령분 누구 이렇게 한다고 노체를 막 썼었잖아. 그거를 미러링 한다고 따라서 쓰고 남자가 하는 거 전부 따라서 막 하고 있잖아. 왜냐면 여자들은 자기가 당했을 때 데미지가 큰 걸 그대로 돌려주는 게 최고의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한문철 영상 중에도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가 어디 이렇게 운전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운전을 좀 잘 못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게 됐어. 창문을 내리고 아줌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줌마? 아줌마? 뭐 아저씨야? 뭐야 아저씨야? 할아버지야? 소리를 지르더라고. 근데 보통 남자한테 아저씨야 할아버지야 라고 해도 데미지가 1도 안 들어갑니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그냥 다 아저씨야. 군대에 가면 옆부대 사람은 다 아저씨야. 옆부대 아저씨야.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익숙해. 우리는 21살 때부터 아저씨 소리를 들었어. 원래 그래. 그래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걸 미러링 공격이랍시고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화장하면서 이렇게 뒷담화 까고 막 있거든. 나 진짜 너무 추해 보여 진짜. 너무 추해 보여. 왜냐면 화장이라는 게 예뻐지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화장 안에 나를 숨기는 것 같은 느낌? 셋이 모여서 자기들보다 좀 약한 여자 한 명을 뒷담화를 하는데 분칠을 하고 있어요. 나 이게 너무 기괴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면에서는 여자들의 이런 성향이 화장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했습니다. 물론 큰 영향은 아니고 작은 영향으로. 보통 뭐 요즘 친구들은 많이들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남자는 화장을 하지 않잖아요. 있는 그대로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에 더 익숙한 사람이죠.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화장을 한 자신이 자기 찐 자신이고 쌩얼을 특별한 자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적지도 않죠. 되게 많죠. 누군가한테 나 오늘 화장 예쁘게 됐다 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오늘 화장 안 했어 보지마가 되게 익숙한 분들이 있잖아요. 화장을 한 자기가 마치 진짜 자기인 것처럼. 요즘엔 더 넘어가서 SNS에 보정을 한 사진의 자기가 진짜 자기인 사람도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정신의학과 의사분들하고 성형외과 의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미치겠다고 하죠 요즘에. 거울로 보여줘도 자기가 아니래. 디카로 사진을 찍어서 보여줘도 자기가 아니래. 이게 자기래 하면서 인스타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나 이 사람들이 이 화장이라는 가면 뒤에서 숨어서 사는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고 진짜 자기가 아닌 외모가 한 3단계쯤 업그레이드 된 화장과 헤어 세팅이 된 옷까지 세팅이 된 자신을 계속해서 거울로 보면서 실제 자기보다 자신한테 높은 가치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 나르 성향들이 생기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자연스러운 속눈썹을 붙여야 하고 살이 쪘는데 안 찐 척하고 턱이 접히는 걸 메이크업을 해야 하고 머리를 둘둘 말고 뜨거운 걸로 피고 구부리고 얼굴 위에다가 어떤 겹을 쌓고 색깔을 넣고 이러니까 나르 성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했어요. 이거 진짜 자기가 아니잖아. 실제 자기보다 3단계쯤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잖아. 송혜나 씨가 손절을 칩니다. 아, 저도 이런 걸스 토크는 좋아하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이해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데프콘 형님이 옥순 쉴드를 쳐줍니다. 옥순님이 영호랑 잘 돼가고 있으니까 너무 무료한가 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 더 푸시를 하려고 이러나 봐요. 만약에 이런 의미라면 진짜 본성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겼을 때 관대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여유가 생겼을 때 힘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옥수님 같은 상황, 난 이미 커플이 거의 매칭이 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뭐 너무 재밌어. 이럴 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남욕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싶어? 내가 좀 도와줄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내가 전해줄까? 누구 불러줘요? 제가 불러다 드릴까요?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옥순이 이런 거 도와주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디 데이트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아침밥 할게, 식사 준비할게, 설거지 할게, 청소할게. 본인이 희생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여유가 생기자 뒷담화하고 몰아가고 정치질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나는 지배욕이 좀 강한 것 같아. 누가 그러잖아. 영숙이 코디 도와줌이라고. 누군가의 코디를 도와주는 게 지배욕의 표출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배욕이 강한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히려고 한다고 해요. 저는 옥수님한테도 약간 지배욕을 좀 봅니다. 자기는 바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게 나다 라고 지속적으로 항상 이렇게 어필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남자분들 중에서 뭔가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은 사람 2명한테 처음 호감을 가지고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순해 보이는 사람 1명한테만 에너지를 쏟고, 특히나 좀 이렇게 기가 좀 세 보이는 사람한테는 아예 대화조차 안 하는, 영철이랑 대화 자체를 안 합니다. 영식이랑도 대화 안 합니다. 경수랑도 대화 안 합니다. 그래서 뭔가 관계를 본인이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관계만 쌓고 싶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지배욕으로 영숙이나 정의도 이용해서 순자나 정숙을 밟고 쟁취해, 싸워서 이겨, 내 말대로 해. 전부 지배욕의 표출처럼 보입니다. 진짜 기세 보이는 사람 근처에도 안 감, 말도 안 검. 순둥순둥한 사람들한테만 그러죠. 순자님은 이것도 또 듣고 있고요. 인터뷰 하시는데 이제 눈물 글썽글썽 하시면서 옥순, 영숙, 정의가 제가 귀가 밝아서 자꾸 들려버리거든요. 여기서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옥순, 영숙, 정의는 항상 남 탓을 해요. 옥순은 자기 일은 아니긴 하지만 경수, 순자 얘기할 때도 순자 때문에 영숙이 피해받음, 순자 때문에 영숙이 뭘 못함. 정의도 마찬가지죠. 영식이 정숙이가 달리기 하는 거 킹 받는다, 정의 네 마음 몰라주고 어쩌고저쩌고, 남 탓밖에 안 해요. 영숙, 정의 본인들도 본인이 먼저 나서서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남 탓만 하죠. 순자 보세요. 제가 귀가 너무 밝아서 들려버려요. 자기 탓을 하죠. 이게 바로 타고난 천성입니다. 이제 순자도 억울한 거예요. 막 떡국을 해지기로 한 걸 약속을 잡고 막 이렇게 그렇게 막 이렇게 올가매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이거든요, 이게. 나는 못 들은 척 해야 하니까 그게 계속 쌓여왔던 것 같아요. 이분 힘들겠죠. 이거 가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어떻게 될지 뻔하죠. 얘네들 1대3이라서 셀 거예요. 정의는 눈치 좀 보겠죠.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옥순이 당당한 거 보고 자기도 덩달아 당당해질 겁니다. 영숙은 능글맞게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되게 뻔해요. 만약에 순자가 이 3명한테 와서 저기요 다 들려서 그러는데 들렸어요? 몰랐어요. 미안해야 되는 건가? 우리 무슨 얘기했지? 나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순자님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게 여자 특이해요. 모르는 척, 능글맞게, 음흉하게. 그러니까 남자는 더 나빠도 더 못돼도 어쩌라고 씨라 갖다 받고 싸우겠죠. 이게 더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그냥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영숙이었잖아요. 옆에서 능글맞게 저희가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기분이 좀 상하셨나 보다. 뭐 이러고 있었겠죠. 제가 이제 나는 솔로 보면서 역대 최초로 옥순, 영숙, 정의 인스타그램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정의 씨 거는 결국에는 못 찾았는데 뭐 숨기신 것 같고, 옥순, 영숙도 비공개하고 계십니다.
저 나는 솔로 지금 31기 보면서 최초입니다. 제가 한 25기 정도 봤거든요. 최초로 찾아봤습니다.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러고 사는지. 옥순 영숙 비공개고 정희 씨 거는 안 들어가지더라고. 그리고 정희 씨는 무슨 인플루언서였대. 뭐라 그랬더라? 오비요정? 오비요정 맞죠? 뭐 골프 같은 거 하는데. 나 이거 솔직히 논란될 것 같은데 그냥 갖다 박을게요. 재능이 없는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자꾸 인플루언서를 하려는 분을 만나면 안 됩니다. 남녀 똑같은데 여자가 훨씬 많으니까 뭐 인스타그램에 뭐 팔로워 뭐 4천 몇 명 있던데 뭐 자기 뭐 인플루언서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다니시고 헬스 해가지고 자꾸 저기 뭐냐 이거 뭐 무슨 화보집 노출해서 찍으시고 딱 달라붙는 옷 입고 막 골프 계속 치시면서 뭐 오비 요정하면서 막 인플루언서처럼 행동하시고 결혼은 하지 맙시다. 그냥 뭐 저의 추천입니다. 그냥 형으로서 추천합니다. 결혼은 다른 분들하고 하면 어떨까요? 연애는 뭐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저는 좀 그랬습니다. 예, 독일 유학 가서 막 그 독일의 막 건장한 남성분들하고 막 이렇게 막 자유롭게 막 행복한 사진 막 이렇게 찍으시고 한국에 돌아와서 인플루언서 한다고 막 바디 프로필 막 찍고 골프 한다고 막 골프하러 다니고 오비 요정 아이디도 요정이라고 지으시고 이런 분들은 좀 이렇게 연애를 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결혼은 조금 더 진지하게 만나야 되지 않나? 난 조금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합니다. 예. 진지한 일이니까 가볍게 하면 안 되니까. 자, 여자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데이트 시간이 왔습니다. 뻔하지만 순자 영숙과 경수 2대1 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여기 정희정숙이었나? 정희정숙 맞네요. 순자님이 여기 이제 얼굴이 좀 떨렸었잖아. 좀 정상적으로 돌아왔었는데 다시 떨리기 시작합니다. 데프콘 행님이 짚어주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나랑 싫어하는 여자랑 같이 있어. 여기가 이제 또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분 진짜 스트레스 진짜 엄청 받은 것 같아. 이 사람 위 빵꾸 날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순자 영숙이 서로 불편해하니까 당연히 경수님도 눈치를 채죠. 분위기 파악을 하죠. 그래서 무거운 공기가 자기를 짓누르는 느낌이 들었대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저는 이전 리뷰를 할 때 영숙님이 약간 소시오패스 의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서 내가 착각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정정하는 경우 많죠. 제가 좀 섣불리 얘기했다가 근데 이번에는 정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에요. 제가 말한다고 어떤 뭐 공신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분은 진짜 약간 소시오패스 느낌이 좀 되게 있습니다.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시겠어요. 경수님이 아까 순자와 영숙이 자기를 선택할 걸 알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되게 무거웠어요. 당연하죠. 순자는 영숙이 포함된 3명한테 뒷담화를 계속 쳐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영숙은 옥순한테 가스라이팅까지 좀 당해가지고 더 강해진 마음. 순자가 경수를 계속 싸고 옆에 끼고 있어서 내가 접근을 못하는 거다. 불합리하게 내가 지금 싸움을 하고 있다. 순자가 좀 불합리하게 유리한 포지션을 잡고 있다. 서로가 서로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수는 굉장히 무거운 공기에 짓눌리는 느낌이 든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3명이 차를 탔습니다. 영숙님이 앞에 탔어요. 순자님이 뒤에 타고. 순자님은 내가 그래도 경수님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냈으니까 양보를 했대요. 뒷자리로. 경수님이 차에 타고 이거 카메라 세팅하는데 오래 걸리는 거 아시죠? 아마 되게 좀 무거웠나 봐요. 공기가. 차를 출발을 하는데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행복해 보이세요, 여러분? 안 행복해 보이죠? 반어법이죠. 영숙이 저라도 둘이 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경수가 경수가 너무 불편해서 행복하다. 저라도 2명 나오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되게 매운 거 땡기고 그러네요. 저는 사람들이 매운 거 땡긴다 막 그럴 때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저 지금 매운 거 땡겨요. 왜요? 어떨 때 매운 게 땡기는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은 반어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게 공감 능력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지 않으실까 생각해요. 제 아내가 이 부분을 보면서 뭐야 왜 저래 반어법이잖아 왜 반어법을 모르지?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제 아내가 납득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내가 경수를 선택하면 경수가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해서 경수가 반어법을 쓸 거라는 걸 알아채지 못할 것 같다. 이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아요. 뭐 진짜로 뭐 지능이 떨어지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왔는데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근데 순자님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하다 이러니까 아 매운 거 땡기다. 순자님은 뒤에서 웃고 있어요. 왜? 다 이해하니까. 공감 능력이 좋으니까. 그리고 집비 모르지 않고 경수가 지금 어떨지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수가 불편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경수님도 처음에 앞에 영숙님이 타 있으니까 영숙님한테 조금 더 의사 전달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 근데 영숙님이 뻘소리를 해. 아 매운 거 땡겨. 매운 거 왜 땡기세요? 이런데 뒤에서 웃으니까 내 말을 이해한 건 순자님이구나. 자꾸 룸미러를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경수한테 오면 경수의 감정은 행복하고 긴장된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고 좀 무겁고 좀 어색하고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 이분은. 영숙님이 질문 보시거든요. 질문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또 질문을 시작합니다. 경수님 운전하실 때 뭐 노래 같은 거 들으세요? 뭐 노래 들을 때도 있고 뭐 라디오 들을 때도 있고. 근데 뒤에 순자님은 티키타카가 좀 돼요. 영숙이 경수한테 물어봅니다. 뭐 지금은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 하고 있는데 뒤에 순자가 이정 한숨만. 이러니까 경수 씨가 웃어요. 한숨만. 둘이 코드가 맞아. 둘이 개그 코드가 맞아. 순자는 경수가 지금 되게 부담스러운 상황인 걸 알아요. 롤하고 비슷하거든요. 롤에서 프로 선수들이 이거는 반응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뭐죠? 프로 선수들 반응 속도 느린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빠르죠. 더 빠르냐 덜 빠르냐지. 근데 예상 못하는 거 맞을 때 반응 못해요. 프로 선수들이 이때 얘가 나한테 뭘 쓰겠지라고 예상하고 있으면 사람 새끼가 아닌 것처럼 반응합니다. 근데 예상 못했던 경로로 오거나 스킬이 들어오거나 하면 반응을 못해요. 프로 선수들조차도. 지금 딱 그거라고 봐요. 순자는 경수가 어떤 마음일지 예상하고 있으니까 뒤에서 이정의 한숨만 쉬어 듣고 싶죠 라고 이렇게 공감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영숙은 경수가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하지 못해서 이정의 한숨만 이라고 하니까 뭐지? 보통 한 60살쯤 되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데이트하지? 재미가 너무 없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 영숙은 자기가 경수랑 데이트를 하면 되게 뭔가가 일어날 것처럼 하는데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점수를 잃고 있어요. 영숙은 이번에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광수 때문에 알았다 이러면서 영철한테 가서 잘해볼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 잘 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경수가 자기가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제대로 답변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사실 순자는 의도를 전부 알아듣고 티키타카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겉돌고 있거든요. 자기가 겉돈다는 생각을 지금 못해요. 그래서 저번에 영자 순자 할 때도 이렇게 뚝딱거리셨어요? 뚝딱거린 적이 없어요. 이따가 식사 자리가 되고 경수와 순자의 티키타카는 더 활발해졌겠죠. 둘이 대화가 잘 통했겠죠. 영숙은 자기가 배제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인터뷰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경수하고 순자가 서로 지낸 시간이 길다 보니까 둘이만 대화가 잘 통하고 저는 대화에 끼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탓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아성찰을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 이 전 회차에서도 너무 많은 사인들이 있어요. 소시오패스 같은 느낌이 드는 사인들이. 병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자기가 너무 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똑같거든요. 저는 이 작은 것들도 너무 예민한 사람이라서 저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항상 다른 사람한테서 탓을 찾습니다. 그리고 순자님 인터뷰가 나오는데 사실 그때 저는 이제 두 분이 얘기하라고 좀 대화를 좀 빠져 있을 생각이었는데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돼서 저도 좀 참여를 했고 안심이 좀 됐어요. 둘이 정말 안 맞더라고요. 자, 영숙님 진짜 신기합니다. 식당에 셋이 앉자마자 처음으로 한 질문이 제가 이렇게 와서 좀 기분이 어떠신지. 경수님이 당황합니다. 소주 먹고 싶어요. 이 사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이 사람. 본인이 와서 얼마나 좋은지 대답을 할 줄 예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소주 먹고 싶어요가 나오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못 알아먹는 사람 혹시 있으세요? 부담스럽다, 힘들다, 버겁다 라는 뜻이잖아. 진짜 어마무시한 자기애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분의 표정에서도 진짜 좀 이분 진짜 뭐지 싶었던 게 어린아이가
무조건 긍정적인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표정으로 상대방을 쳐다보는데 또 아이 컨택을 너무 과도하게 하세요. 나는 그래서 그 저번에 그 미국에서 B형 성격 장애 그 전문가인 사람이 만약에 좀 구별하고 싶으면 100%는 아니지만 이 소시오패스들은 눈을 무조건 뚫어져라 쳐다보고 눈을 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좀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있거든요. 근데 또 묘하게 또 맞아 떨어져요. 이 사람은 무조건 약간 제가 와서 어떠셨어요? 이러고 있거든요. 계속 쳐다봐요 눈을. 나 진짜 약간 정신의학 공부해보고 싶긴 해요. 그걸 공부하고 보면 좀 다르게 보이겠지? 그 공부하고 보면 더 재밌겠지 이런 거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눈치가 없고 유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경수님은 공유 닮은 꼴로 입소 때부터 말이 여러 번 나왔어요. 본인은 이제 부끄러워 하시면서 아 공유 닮았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영숙이 경수한테 물어봐요. 오늘 뭐 옷 같은 거는 어떤 스타일 좀 좋아하시는 거예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추워서 목을 안 가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마침 입으신 옷 스타일이 공유 씨처럼 입었어. 얼굴도 닮았는데 옷까지 약간 비슷하게 입으신 거야. 공유 씨가 이런 스타일로 입으시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순자가 못 참고 커피 광고 찍는 옷차림. 이러니까 당연히 경수님이 공유 닮았다라는 말을 돌려서 나 놀리는구나 이해 못하는 사람 없겠죠? 경수씨가 약간 멋쩍어하면서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놀리지 마요 이렇게 하니까 영숙은 옆에서 그럼 오해하지 않을까요? 내가 모델 같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대화를 하는데 경수는 공유를 닮았다가 떠오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넘어서의 대화가 안 되는 분인 것 같아요. 1차원적인 대화밖에 안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우셔도 이 사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재미가 너무 없어요. 대화가 안 통해요. 개그를 할 수가 없어. 경수가 결국 설명해 줍니다. 순자님이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 설명을 해줍니다. 이해를 못해요. 연포탕이 나왔습니다. 이제 경수님은 최대한 이제 반반 맞춰서 누구 먼저 안 하고 더 하지 않고 동등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경수님이 약간 건배사를 좀 우스갯소리로 뭘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우리 하면서 뭐 건배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순자 씨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우리 팀 경수 그러니까 건배사를 또 경수님 놀리는 걸로 하는 거죠. 경수님이 외모 같은 걸로 주목받는 거 부끄러워하고 칭찬받는 거 부끄러워해. 근데 여자 2명한테 선택받은 약간 주인공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면서 웃길 거 아니야. 이런 개그를 지금 제가 설명해야 되는 것도 존나 웃겨. 이걸 어떻게 못 알아들 수가 있겠어. 근데 이건 역시 영숙은 못 알아듣습니다. 왜 튕경수? 이제 순자님이 쭈꾸미를 먹고 쭈꾸미 하면서 이제 경수님하고 순자님 사이에 있는 어떤 좀 개그 코드를 쓴 거예요. 둘만 아는. 이전에 매운탕 하면서 이제 이런 걸 이제 한 건데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몰라도 둘이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쭈꾸미 하니까 남자분이 이렇게 웃으면 둘이 아는 어떤 코드인가 보다 어떤 사인인가 보다 하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좀 껴들기 어렵네 이러고 말면 되잖아. 쭈꾸미가 뭐예요? 그리고 경수는 이제 설명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이제 먹을 때 이제 경수하고 순자 신나가지고 연포탕 이러면서 이제 하고 있어. 그러면 옆에서 이 둘이 지금 재밌게 노니까 빠지자. 혹은 자기도 같이 하면 되잖아. 끼지도 못하고 물어보고 이해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영숙이 약간 많이 모멸감을 느꼈겠다 싶은 게 뭐냐면 데이트를 처음 할 때 경수가 순자와 영숙 2명을 좀 케어하려고 하죠. 반반씩 해서 여기 먼저 질문했다 여기 질문했다 질문 2개 연속 안 하고 이렇게 배분하고 불편하지 않으세요 뭐 드릴까요 앞접시 드릴까요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영숙이 말귀를 몇 번 못 알아먹고 경수가 설명을 하려다 포기하게 되자 갑자기 순자도 영숙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옆에 막 음식을 떠주고 질문을 옆에도 해주고 맛있죠? 괜찮아요? 뭐 뜨겁지 않아요? 챙겨주고 있어. 순자는 지금 이제 계산 끝난 걸 알았습니다. 내가 영숙을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경수와 영숙은 전혀 맞지 않다. 서로 대화가 안 된다. 영숙은 여기 끼지 못한다. 그러니까 2대1로 영숙을 케어해 줍니다. 이거 지금도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화면으로 이거 보시면은 되게 기분이 별로이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영숙님이 이런 분들 특징답게 또 되게 어린아이 같은 게 뭐냐면 숨기지를 못해. 기분이 상했거든요. 지금 이제 숨기지 못하고 얼굴이 상기되고 어색해지고 대답도 좀 이상해지고 그리고 이제 1대1 데이트 한 번씩 해야 되잖아요. 한 15분 10분씩 이제 순자가 먼저 하게 됐고
해가지고 경수가 순자를 데리고 옆 카페로 가는데 걸어가면서 경수가 이제 반말해도 되지? 아까 영숙이 있어서 경수와 순자가 서로 존댓말을 했는데 이 둘은 사실 말 놓은 지가 한참 됐습니다. 난 영숙님이 이거 지금 방송을 보시면 되게 좀 비참할 것 같아. 이거 뭔지 알죠? 옛날에 우리 막 MT 같은 거 가고 막 이러면 뭐 이렇게 술자리 하고 이러면 많이 있을 때 어떤 여자애가 어떤 남자애가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야 경수한테 술 따라주지 마, 나만 따라줄 거야 막 하면서 용기 있는 척하면서 막 티를 막 냈어. 그리고 경수는 아니에요 선배님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야 경수 내 거다 막 이병을 했어. 술 처먹고. 근데 경수가 담배 피러 나가서 한참 안 들어오는 거야. 밖에 나가봤더니 경수하고 순자가 저쪽 구석에서 둘이 손잡고 아까 기분 안 나빴지?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자니까 안 돼. 그래 좀 부끄러워. 그냥 몰래 만나자. 이러고 있는 걸 보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백자님이 순자 입장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질투를 좀 내려놓을 것 같아요. 질투가 너무 심하세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경수가 잘생겼어. 그리고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인기 있는 남자를 좋아한 본인의 업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되게 인기 있고 예쁜 여자를 좋아하면 마땅히 다른 여자분 만날 때보다 더 경쟁해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많고 사귄 이후에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종종이라도 발생을 하게 되죠.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내가 인기 있고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선택했으니까 그건 마땅히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만나시면 돼. 근데 순자님이 뭐 이렇게 티키타카 잘 되고 뭐 유머 센스 있고 이런 건 뭐 다 좋은데 일단 질투가 너무 많으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 안면에 막 경련이 올 정도로. 3명이 쉬는 방문 앞에서 존나 견제해주는데 그때 얘기는 아까 다 나눴어 이미. 일단 좀 짜치지만 조금 효과적인 건 뭐냐면 약간 중학생 때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긴 하네요. 3명이서 내 방문 밖에서 내 뒷담화를 하고 있어. 문도 열려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소리가 되게 크게 날 수 있는 어떤 물건을 거실 쪽으로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나와서 뭐야 여기까지 날아왔어? 미안 놀랬지 하고 주워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중학생 수준의 이제 대응이죠. 물건을 왜 던져? X년들이 뒷담화를 하니까. 영숙 엄빠 보고 우시겠다. 그럴까요? 보통 저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쪽에서 이제 좀 과보가 좀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흑자일스라면 어떻게 하냐면 좀 추하긴 합니다. 추해. 나 얘기했어. 나 추할 거야 지금. 내가 만약에 순자였잖아. 자는데 시끄러워서 일어났어. 거실에서 막 여자 3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어. 뭐야 했는데 내 욕을 하고 있어. 아니 근데 경수님 순자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순자 좋아하는 스타일 아닐 것 같은데. 그냥 계속 들이대니까 그냥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기가 자꾸 막 데리고 있어. 경수한테 갈 수 있는 틈을 안 줘. 불공정한 거 아니야? 내 욕을 하고 있어? 그럼 나는 이렇게 딱 듣다가 처음에 일단 약간 기분이 나쁘겠지. 아주 X년들. 잠깐만. 카메라 위치 딱 확인하고 막 이렇게 이어폰 같은 거 찾는 척 좀 한 다음에 안 갖고 왔다. 혼잣말 한번 하고 계속 들려? 내 뒷담화가 소리 안 나게 울 거예요. 그래서 내 뒷담화하고 있는 년들을 개년으로 만들 겁니다. 이게 나르 상대법. 나르는 이렇게 상대해야 돼요. 그건 시청자에게 보여주는 거야? 연극성 나르잖아. 이건 연극성 나르가 아니죠. 내가 나중에 좀 강의 한번 해줄게. 이건 연극성 나르가 아니고 소시오패스 쪽입니다. PD가 사랑하겠네. 난 사인도 줄 거야. 그리고 이거는 소리 안 나게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순자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경수 순자 1대1로 대화하고 있죠. 순자가 물어봐요. 아까 영숙님이 자기가 좀 이렇게 좀 끼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하니까 경수가 전 순자랑 데이트를 좀 많이 해봐서 저희가 티키타카가 잘 되는 것 뿐이에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거 진심이야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경수는 알잖아. 영숙님이 너무 겉도는 것 같으니까 위로 차원에서 나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을 해요. 순자가 이걸 모를까? 당연히 알죠. 근데 확인받고 싶은 거야. 내가 경수가 너무 좋아 미칠 것 같아. 진짜 상사병 걸려. 잠을 아예 잘 수 없을 정도로 좋아. 안면 경련이 올 정도로 좋아. 근데 경수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여지를 주고 나와의 관계가 좀 별거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말할 때마다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예의상 그렇게 하는 말이라도 너무 상처가 되고 자꾸 확인받고 싶어. 아까 그거 농담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경수는 아마 도망갈 거예요.
왜냐면 경수는 바보가 아니에요. 경수는 당연히 자기가 매력이 있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잘생겼잖아요. 약간 공유 씨하고 마랑 씨를 섞어 놓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거기다 키도 크고 이 골격도 좋아요. 와, 근데 이거 아마 이거 제작진 측에서 조금 일부러 그러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뭐 이거 제 예상입니다. 오피셜이 아니고 제작진 마음을 내가 어떻게 오피셜을 알겠어. 근데 옥수님하고 영숙님만 약간 그 외모적으로 크랙 플레이가 나올 때 좀 땡겨서 보여줘요. 영숙님만 화면에 꽉 차게 노 메이크업 상태인 거를 지속적으로 노출을 시켜주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는 옥순이 누워서 이 순자 뒷담화하고 있는 모습을 역시 이제 노 메이크업 상태로 모자 쓰고 계시거든. 근데 이거를 이제 찍어가지고 화면에 꽉 차지는 않는 수준이긴 한데 상당히 얼굴이 크게 보이게 찍는데 턱이 진짜 한 3접시는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살이라고 해야 되냐 턱살이라고 해야 되냐, 아무튼 이 목과 턱의 그 경계 부분 있잖아. 여기 진짜 옛날에 뭐 우스갯소리로 뭐 썰면 3접시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3접시 나올 것 같아. 경수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슈퍼데이트권이 생긴다면 영숙한테 한번 쓰고 싶다. 1대1로 좀 제대로 된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순자는 거기에 굉장히 크게 실망해요. 제일 예쁜 사람이 옥순 아니었나? 그 한 번씩 좀 트입니다. 가끔 한 번씩. 그리고 이번 기수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옥순은 없긴 해요. 옥순 같은 느낌의 사람은 없긴 합니다. 여기서 옥순을 뭐 굳이 따지자면 영자씨? 영자씨가 옥순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그 정도? 근데 경수, 난 이런 것도 난 너무 웃긴 게 뭐냐면, 나 이거 이제 매번 얘기하잖아요. 아니, 어제만 해도 영숙이 경수를 끌고 가서 2시간 동안 서로 맥주 먹으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그때만 얘기해 본 것도 아니고 대화를 일상생활 중에 계속 나누잖아. 근데 꼭 무슨 데이트를 해봐야겠다, 슈퍼데이트권 따서 데이트를 단둘이 해봐야겠다, 맨날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냥 숙소에서 하면 되잖아. 아니 안방에서 하든 거실에서 하든 임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찬가지로 데이트를 나가서 하든 그냥 숙소에서 대화를 하든 잠깐 저랑 산책 좀 해요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얘기하든 그냥 쳐 얘기를 하면 되는데 왜 꼭 데이트를 반드시 해봐야겠는지를 모르겠어. 경수도 진짜 다 괜찮은데 이거 하나만 웃긴 게 지금 벌써 4일째야. 이게 한 뭐 2, 3일 정도까지면 모르겠는데 4일째 저녁에는 이건 좀 아니긴 해. 이제 다음 화 예고가 나오고 있는데 예고편도 장난 아닙니다. 일단 슈퍼데이트권은 달리기인 것 같아요. 근데 하필 이 우승 경쟁이 순자 영숙인 것 같아요. 둘이 맨 마지막에 이제 스퍼트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짠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리고 이제 경수가 순자랑 대화를 나누는데 순자가 약간 오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열까지는 아닌데 좀 많이 울고 있긴 합니다. 네 마음 잘 알겠어 하면서 갑자기 심장 고통을 호소하세요. 근데 이거 위인 것 같다. 심장이 아니고 위. 이거 이 사람 이럴 만해. 여러분 아시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면은 그 위 궤양 오는 거, 위 빵꾸 나는 거, 그거 존나 아프거든요. 이분 아마 지금 위에 빵꾸 났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위 경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까 누가 말한 것처럼 경수가 손자한테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야, 이거는. 그리고 어쩔 수 없지만 이거는 조건 때문이겠죠. 외모일 수도 있고 다른 조건일 수도 있고. 이래서 요즘에 여자분들도 좀 스펙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과거에는 남자분들이 여자 스펙을 정말 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한 00년대 정도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자가 여자를 좀 먹여 살리고 조금 더 막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된다는 마음은 남아 있는데, 여자분들은 남자 스펙 보고 결혼은 현실이다가 딱 0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00년대에 결혼한 남자들이 존나 빨렸을 거예요. 손해보는 기울어진 결혼을 00년대 남자들이 제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2020년대는 좀 다르거든요. 남자도 여자의 직업을 보고 결혼해도 일을 안 그만뒀으면 좋겠다, 여자분도 커리어를 쌓아갔으면 좋겠다, 동등하게 이렇게 가사를 책임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서 순자님이 뭐 더 외모적으로 매력이 있으셨거나, 혹은 여기 이제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출판사 뭐 제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출판사 쪽이 또 연봉이 좀 짜거든요. 그래서 경수님은 안경점을 하시는데 만약에 좀 안정적인 좀 전문 직종의 여성분이었어도 조금 다를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스펙은 영숙님 쪽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학교나 이런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이 그 국가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 어떤 금융 관련된 곳에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직급도 조금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숙님이 이 감정의 교감이나 유머에 있어서는 좀 뒤처지실 수 있지만 이 공부머리, 숫자 계산 이쪽으로는 또 빠삭하신가 봐. 사람이 신기해.
모든 면에서 다 똑똑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선 똑똑해도 어딘가에선 빠질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뭐 기재부 공무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진님 같은 경우도 공부머리는 있잖아. 학교 되게 좋은 데라며 거기. 근데 또 이제 다른 쪽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진님하고 영숙님하고 좀 비슷해요. 그리고 순자님은 조금 아쉬운 게 또 옷을 좀 못 입어요. 흑자일스 입에서 옷 못 입는다 소리 나오면 사실 진짜 많이 못 입는 거거든요. 저 잘 몰라요. 구분도 못해요. 근데 제가 봤는데 옷을 좀 못 입는다 이거 좀 심한 거긴 합니다. 아, 영숙 국민연금공단 다니는 거 맞다고 합니다. 공기업이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스펙이나 좀 조건이 영숙님이 좋으니까 자꾸 영숙한테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번 기수는 남자가 아깝다 여자가 아깝다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지만 솔직히 이번 기수는 남자가 아깝습니다. 영수님만 해도 자동차 디자이너이신데 이분 괜찮거든요. 근데 왠지 좀 인기가 없으셔서 좀 신기하고 영호님은 뭐 이렇게 경쟁 없이 커플이 되어버리시는 것 같지만 이분 치과 의사이시고 영식님도 이게 외모적으로나 자기 관리 같은 거 되게 잘하시고 몸이 좋으시더라고. 영철님도 펀치라고 뭐 제철 쪽 근무하시니까 직장도 탄탄하신 것 같고 정년퇴임까지 아마 웬만하면 다니시는 것 같고 광수님은 아마 삼성인 것 같아요. S전자 엔지니어시고 상철님 변호사고 경수 안경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안경원 사장이고 그다음에 일단 외모가 존나 좋고.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좀 B형 성격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 같아요. 한 명이 아니라 다수. 그래도 순자 요리도 잘하고 집안일 잘할 것 같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원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엔 뭐 막말로 요리 못하면 사 먹으면 되고 배달시켜 먹어도 되고 반찬 사다 먹어도 되고 외식해도 되고 사실 뭐 요리의 가치가 옛날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막 90년대 00년대 이때는 실제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얼굴은 3년 가고 재산은 30년 가고 요리는 평생 간다였나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요리 잘하는 게 아주 큰 가치라고. 근데 요즘에는 사 먹으면 되잖아. 어떤 여자가 요리를 되게 못해. 근데 월 1000씩 벌어와. 사 먹으면 되잖아요. 방금 솔로 다 보고 왔는데 팀 언니야 3인 기존세 엄청 무례하시던데요. 무례 수준을 사실 넘긴 합니다. 이거는 무슨 학창 시절 왕따 시키는 막 그런 상황을 목격한 같은 기분이에요.